그래서 오히려 그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근질이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말랑말랑하더라고요, 몸이. 네, 그래서 그 같은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그 이제 어린 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통 이제 어디가 아파가지고 와서 이제 근육을 만져보거나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질 얘기가 나오는데 힘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 약간 쫀쫀한 느낌의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또 부상이 잦거나 스트레칭이 조금 부족했던 분들은 힘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딘가가 조금 뭉쳐 있거나 이게 말랑말랑하지 못하고 좀 단단한 부위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이제 동일하다고 변화가 없다고 봤을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그 이완이 더 좋아지고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 그러죠. 어떤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커질 거잖아요. 네. 근육이 유연하면 그러면 힘도 좀 더 쓸 수 있을까요? 힘이 좀 더 세질 수 있을까요? 그게 딱 어떤 근력의 수치로 딱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 던지기를 할 때도 네. 보통 빠른 구속으로 던지려고 하면 여기서 던지는 것보다 최대한 뒤로 그렇죠. 밀어내가지고 던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레인지 오브 모션에 충분히 끝점까지 활용해서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구속 뭐 속력이나 아니면 힘이 당연히 더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관절 가동 범위나 스트레칭이랑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포인트입니다. 내가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나에게 주어진 근력을 이제 유연성으로 조금 더 이렇게 상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달리기 할 때도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햄스트링을 많이 써서 뒷발을 뒤로 많이 차서 이제 발이 뒤로 쭉 올라오면서 롤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햄스트링이 아무래도 유연하고 고관절이 유연하신 분들은 발이 뒤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에 힘을 덜 들이고도 이게 올라올 수 있는데 유연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고관절을 그렇게까지 올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에너지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것이 훨씬 더 힘쓰기에도 효율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이고. 엄청 중요하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파워를 기르고 속도를 내고 막 그 한계에 부딪히고 해서 그 나의 어떤 상한선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점진적 과부하를 주면서 이제 운동을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유연성도 같이 신경 쓰면 그걸 훨씬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체력 향상을.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력이라는 걸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뭐 근지구력, 그다음에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거 얘기하지만 한 네 번째쯤에 유연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다리 찢기까지 뭐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이상의 유연성은 항상 가져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추천하세요? 운동 전의 스트레칭과 운동 후의 스트레칭은 좀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근데 사실 본인의 그 상태에 맞게 편안하게 사실 해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는 이제 워밍업이나 이제 드릴이라고 하죠. 그런 운동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워밍업 같은 느낌이 강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운동 끝나고 나서는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편안하게 약간 이제 가볍게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샤워하고 이제 폼롤러를 하죠. 그게 스트레칭이 운동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뭐 시간 안에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죠. 빠를수록 좋습니다.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이 끝나고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운동이 끝나고 마사지, 스트레칭, 뭐 아이싱 전부 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운동 끝나고 바로 뭐 쿨다운 그다음에 아니면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바로 해주는 이유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집에 오셔서도 바로 이제 운동 끝나고 어차피 힘드니까 앉아가지고 폼롤러 이렇게 좀 해주면서 쉬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죠.
오늘 되게 정보가 되게 핵심적인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결국에 저도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어떤 플라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데 보면 이제 스트레칭을 굉장히 요즘에 좀 등한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헬스 했을 때 생각해 보면 확실히 스트레칭 하고 나서 힘쓰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 달리기 하면서 스트레칭을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해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쇼츠 많이 보지만 인스타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뭐 케냐 선수들의 뭐 워밍업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드릴도 하고 고관절이나 발목 풀어주는 것도 하고 막 상체도 막 이렇게 돌리면서 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것들 실제로 본인이 조금씩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면은 효과를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한번 효과를 느끼면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러너분이라면 한번 스트레칭을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하시는데 그래도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운동 자체를 좀 처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트레칭은 꼭 필수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끝나고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져가세요? 스트레칭에 할애하는 시간을? 보통 운동 이제 끝나고 직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저는 뭐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 2분 기껏 하게 되는 것 오, 같고요. 짧네요. 네네. 집에 들어와서 이제 폼롤러를 한 10분, 15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총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할애해 주는 게 좋다. 저희 그 매니저님이 오늘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스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종아리 그 정강이 쪽 너무 아프다고. 매니저님, 네, 신스가 아픈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초반에 계속 아프다가 또 어느 정도 괜찮았다가 지금은 이제 정말 조깅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픈 상태가 되었는데 흔히 이제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해서 마사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멍든 것처럼 살짝 누르기만 해도 너무 아픈데 계속 이거를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피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근데 마사지를 되게 많이 했었을까요 혹시? 마사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부위가 아픈 거 아닌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마사지를 이제 폼롤러도 하고 했는데 손으로도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멍든 것처럼 누르기만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사지가 조금 혹시 과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사실 신스프린트는 그 뼈 자체에 오는 데미지가 일단 주 원인이란 말이죠. 그 근육이 너무 당겨져서 혹은 타이트해져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가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게 뭐 치료에 도움이 된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에 너무 사실 목을 매달 필요는 없습니다. 마사지는 편안하게 안 아픈 정도로만 해주시고 사실 신스프린트는 사실 크게 답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신스프린트는 마사지로 뭐 회복이 촉진된다기 보긴 어렵고 그냥 기다리고 좀 덜 쓰고 회복되길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마사지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딱 아픈 부위 그 부위 주변으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사지도 강도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저 신스프린트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어떤 뭐 비책이 있을까요?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비책은 조금 가장 중요한 도움되는 거는 도움되는 거. 네. 일단 진짜 조금이라도 안 뛰는 거죠. 이제 그 왜냐면- 핑계로 절대 안 뛰겠는데. 신스프린트가 어쨌든 계속 뛰거든요, 사실 러너들이. 뛰어보고 다시 아프고 뛰어보고 다시 아프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오래 걸리겠네요. 결국엔. 네, 그래서 신스프린트는 한 번 오면 진짜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휴식을 충분히 가지고 통증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금 이제 뛰기 시작해 줘야 되고 이제 다시 예전 레벨로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또 쫙 올려버리면 다시 또 아프거든요. 무한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확 좀 네, 잘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아플 때는 다시 이제 스타트를 하시되 조금 거리 뭐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과도하게 확 올리지 않게 예전처럼 내가 원래 이 정도 뛰었으니까. 소정 매니저님이 저희 베가베리에서 그 커뮤니티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러닝 팀원분들을 모시고 대회를 막 출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처음 대회를 뛰시는 분들이 이제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옆에서 같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계속 뛰어다닌 거예요. 아, 옆에서 으쌰으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같이 그럼 대회 참가도 같이 하고. 그렇죠. 매니저님이 참가를 같이 했었죠. 이제 그 활동을 좀 줄이고. 네. 그런 역할 하시면은 10km를 뛰어도 사실 10km보다 더 많이 뛰지 않나요? 이렇게 막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좀 되도록 뛰는 거를 줄이는 게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어차피 뭐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좀 더뎌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 좋아져서 또 잘 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아지실 겁니다. 와, 신스가 이게 뭐 얼만큼 쉬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아, 네. 기준이 애매하죠. 기준은 그냥 자기 아픈 걸로 그냥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통증으로 봐야 되고 제자리 뛰기 되는지 정도 확인해보고 이제 뛰기 시작하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또 여기 쌤이랑 있으면 쌤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이런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 오늘 이제 또 마사지 그리고 마사지의 장단점,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저도 좀 재정립이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쇼츠로 또 이렇게 키포인트들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참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부상에서 멀어지고 좀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쌤도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폼롤러도 그렇고 마사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스트레칭이라는 게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각자 자신한테 좀 맞는 방법, 사실 뭐 폼롤러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최대한 부상 예방하면서 즐겁게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